내일이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구형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기존의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라는 것을 특검에서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허가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판부에서 일단 합의를 했는데 일단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허가한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가 되면 저희들의 방어의 범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상 저희들에게는 저희 청구권이 있습니다. 공판 정지 청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판부 입장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식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시면 재판부 의견까지 그거에 대해서 굳이 결정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더 모시고요.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변호인단에서 항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신용환 부위원장. 지금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평소에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단호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지기현 판사를 좀 아는 분들이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이렇게 희화화된 듯이 하지만 뒤에 국민 여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뒤로 가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많이 하셨고 심지어 방송 나가서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아는 분들이. 그랬는데 실제 이제 뒤에 약간 단호하게 이렇게 변해가는데 사실은 이제 단호하게 변해간다는 자체가 조금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또 이상한 거죠. 법정의 권위, 그들이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어떤 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희화화된 면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그에 따라서 재판 절차나 이런 부분 12월 말까지 끝낸다고 말했었잖아요. 어찌됐든 그 부분을 이제 지키지 못하면서 지금 병합해서 서두르는 측면, 빨리 이제 속도를 내려고 하면서 이제서야 어떤 희화화 시키는 그 변호인들에 대해서 좀 자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이 그래도 법정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부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글쎄요, 판사의 말 한마디, 저런 태도를 가지고 형량을 예상하는 건 좀 섣부르고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2월 달에 인사가 있습니다. 법관 인사가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그렇죠. 끝내야 되는 그런 이제 타임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압축해서 해야 되고 또 내용도 압축해서 정리를 해서 공판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변호인 측이라든가 검사 측에서 얘기할 때 발언권을 제한을 주면서 태도의 변화가 한쪽에 유리하게 간다든가 한쪽에 불리하게 간다든가 그러면은 뭔가 이제 대충 판결이 어떻게 나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좀 1월 달에 결론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이 날 거다라고 그걸 두고 그걸 가지고 예상한 것은 좀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 이 모습도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안에까지 다 전부 다 들어보면서 모두 다 들춰봅니다.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 옆으로는 특검과 검사님들이 지나갑니다. 그냥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위법 여부는 나중에 판결로 판단할 것이다. 이미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말씀을 막은 적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말을 막은 게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의사소통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책상만 하나 더 주시면 저희 변호인들 이쪽에 좀 같이 앉아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가 놓을 수 있는 책상은 이제 다 놓은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당연히. 그래서 단호한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실부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한 거고 책상을 놓아달라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 측이 글쎄요, 그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책상 넣어달라는 거는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재판부에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전 지기현 부장판사의 단호한 태도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발한 거는 결국 저는 변호인들의 태도라고 봐요. 변호인들의 우리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아나무인식 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뉴스와이드에서 저는 같이 많이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실 양쪽 다 그냥 좋게 해오면서 판결을 해왔던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판사 스타일이 이 내란 재판에 과연 적절하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그런 내란 재판에서 아마도 지기현 부장판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변호인들이 계속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재판을 해올 때 양측 모두에 좀 그래도 좋게 해줬던 거를 한쪽에서 자꾸 악용하려고 하는구나. 자꾸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기어오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재판 진행에 있어서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태도가 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관되게 또 저런 모습만 보인 것도 아니고 증인 이름이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춥다. 이게 난방을 끈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네, 춥다 네. 이런 얘기도 하니까 글쎄요. 여권에서는 지기현 판사를 두고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도 하고 분위기가 안 좋기도 했었잖아요. 결국 내일 이제 결심 공판이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최종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 이제 춥다 이런 거는 뭐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추위를 느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뭐 농담으로 하든 실제로 하든 그냥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볍게.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정말 저렇게 변호인들이 오버할 정도로 희화오는 재판 진행에 대해서 정말 여권뿐만 아니라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이 굉장한 지적과 질타가 있었죠. 예. 특히나 이제 증인에 대해서 이름을 모른다는 건 한 언론의 사설 비슷하게 그 칼럼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담이라도 또 문제가 있다. 재판장이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예. 최소한 그게 병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 건 분명히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 내일 이제 최종 구형이 나올 텐데 그 구형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이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기록을 정리하고 책을 쓰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예. 기존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케이스랑 많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데 96년에 이제 선고가 있었죠. 예. 사건은 79년, 80년 쭉 이어서 온 사건들인데 96년에 이제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볼 때는 일단 구형은 사형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 책임을 아예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고충받은 부하들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그런 사과나 이런 부분이 진정성 있게 전혀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로 본다고 하면 딱 하나 차이점이 이제 내란 목적 살인, 전두환 씨가 가지고 있었던 내란 목적 살인과만 차이점이 있는데 그쵸. 그 부분을 배제하고 보면 충분히 사형에 대해서 구형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관심은 내일 특검 검찰에서 구형을 두 가지분 하나입니다. 사형이냐 무기냐 이 두 가지인데 어느 걸 선택하느냐. 오늘도 특검은 그걸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데 두 분 생각 여기 다 계신 생각 궁금해요. 김철현 의원께서는 특검에서 결국에는 사형을 구형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내란에서 어차피 내란죄가 보면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예. 저는 무기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거든요. 아, 무기. 왜냐하면 45년 전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979년 그때 우리 영화 서울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전두환 그때 군사 반란이나 그다음에 그 이듬해 있었던 뭐 5.17 비상계엄 이럴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아마 전두환 노태우 어떤 반란 행위는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이건 대국민 호소를 위한 계몽령이었다. 그리고 아마 2시간짜리 계엄하는 동안에 국민들이 그것을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권력 찬탈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는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권력 찬탈하고 했던 그거 45년 전하고 상당히 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예. 다만 전체적으로 아마 그 국회에 이제 군이 들어가고 군이 어떤 체포조가 운영되고 또 어떤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내란 혐의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형까지는 좀 과하고 어떤 무기징역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저는 무기징역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뭐 내일 최후 진술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꾸준히 얘기했던 것처럼 예. 대국민 호소를 위한 계몽령이었다. 그리고 계엄 선포권 어차피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다. 예. 2시간짜리 계엄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죽거나 다친 것이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마지막 구형에서 어떤 최후 진술을 통해서 본인이 소명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제 무기를 이제 구형할 것이다. 성취부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걸로 보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최초에 밝혔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경고성이었다.
그리고 뭐 계몽성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사실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아니었던 것. 예전에 뭐 수개월 전부터 기획해왔다는 증거들이 막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장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최고형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없었던 거죠. 정말 체포조까지 가동을 하려고 했었고 계엄군이 정말 그 국회까지 쳐들어갔었고 정말 국민들이 다 나와서 막지 않았다면 만약 정말 본회의장 안까지 진입했다면 정말 인명 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거든요. 미수의 성격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사실상 미수, 예. 살인 미수인 거죠. 살인 미수도 살인에 중하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 우두머리로서 최고형인 구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호 대변인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무기겠죠. 무기징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2시간 반 동안 계엄했었는데 사실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건이 있었던 걸 아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일찍 이제 주무신 분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는 피부를 체감하기에는 비상계엄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다 말씀드리고 또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실제 사망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인들 충돌하면서. 근데 이번에 사망이나 사고가 전혀 없었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때 당시 전두환 이제 정보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이라는 현재 대통령인데 그 사람의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권인데 본인이 어떻게 그걸 찬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굉장히 수위가 아주 다르다. 비슷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수위가 매우 달라서 예. 아마 뭐 이제 특검 쪽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싶지만 아마 자기들도 면밀히 검토하면은 사형은 좀 무리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더 살을 붙일 건 아니지만 1980년의 대한민국과 2024년의 대한민국이 과연 같은가? 민주주의의 척도와 국제적인 위상에서 같은가? 예. 그다음에 찬탈하려고 했던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독점하려고 그랬던 게 어느 게 제가 더 무거운가?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막아서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막아서 실패한 것이 과연 그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멈춰서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것인가? 이 부분은 결과적인 걸 놓고 역으로 견강부에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실패라고 그랬는데 실패가 아니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인 과정을 해제했다. 그뿐인 거지. 실패가 뭐가 있습니까? 내란을 이제 몰아간다 그러면은 내란몰이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절차가 해제됐는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냥 해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상계엄은 실패라고 이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내일은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제 재판부에 선고가 남아져 있는 건데 뭐 과거 얘기가 이제 과거 사례가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구형하고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가 됐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17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내일은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의 관심이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최후 변론 내일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엔가요? 59분? 1시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굉장히 길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일이 최후 진술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지난번 했던 거 플러스해서 아마 굉장히 좀 많은 그리고 얘기 이건 핵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내일이 아마 구형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뭐 어떻게든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최후 진술로 얘기를 할 거로 보이고요. 예.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비상대권이라고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헌법상에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이었다. 단지 그 부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어떤 심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보면은 어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고 심의에 동참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좀 말렸을 수도 있었는데 예.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어떤 책임 전가의 내용도 나왔지만 어쨌든 그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에 대해서 아마 조목조목 따지려고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비상계엄을 통해서 결국은 다친 사람들, 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결국 국민들이 상당히 좀 공포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 공포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어쨌든 야당의 어떤 줄타내기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합의에 대해서 국민들의 소상에 알리려고 하는 대국민 호소였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 비상 어떤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정치적 심판이 어떤 탄핵의 결과는 수용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내란의 혐의하고는 예. 연결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무죄다. 한 이런 부분들로 아마 전체적인 뭐 논리를
그렇겠죠. 뭐 이론을 예. 꾸려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뭐 1년 동안 유죄했던 주장을 그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특검에서도 이제 구형을 하기 전에 얘기할 때 추가적인 새로운 내용이 더 나올지 또 표현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얘기 나왔을 때 요 소식이 하나 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CES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펼쳐지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쪽에 분야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모이는데 이 사람이 좀 추출이 됐습니다. 천공이 세스의 CES에 참석한 모습이 영상으로 좀 느꼈어요. 성시부 대표 글쎄요. 역술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장소는 IT 최첨단의 기술을 하는 IT 전시회거든요. 전 저 사진 처음 보고 AI 합성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요즘 워낙 AI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예. 저 정도 화질의 사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요즘 근데 지금 구별하는 거 힘들죠. 그렇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면 영상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사실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열린 게 아니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고 다만 이 천공이 평소에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유튜브에서 본인이 AI에 관심이 많았다는 표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AI 관련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는지는 영상을 본 사람만이 알겠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던 천공이 저희 갔을 텐데 과연 저기 갈 때 보통 뭐 기업이나 이렇게 저 목걸이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을 통해서 받았는지 지금 저 비표. 예, 비표라고 하죠. 어. 그러니까 천공이 지금 뭐 기업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체의 비표를 받아서 갔는지는 뭐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저는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천공이 저게 간 거에 대해서 글쎄요, 예. 그냥 관심 있는 그냥 할아버지 한 명이 갔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뭐 너무 우리가 깊게 다뤄줄 뭐 분석할 건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신영원 변호사 좀, 네, 네. 좀 보시기에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무속 논란 뭐 이런 것들에 한참 이제 뭐 고소도 당하고 해봤었는데 예. 아마 최근에 이제 통일교 신천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특검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또 논란되고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과 AI라고 하는 최첨단 과학의 영역과 이런 어떤 역술이나 전체적인 어떤 무속 관련된 이런 부분을 조금 희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뭐 이걸 저희가 진지하게 예. 원인 분석을 하고 뭐 이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저희가 방금 전해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 구형이 당장 내일이고 글쎄 뭐 직접적으로 어떤 의혹이나 뭐 드러난 건 없지만 이렇게 많이 거론되던 인사가 지금 저런 전시회에 갔다는 게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적절하다기보다는요. 그 건진 법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본인한테 큰 절을 하기로 했는데 안 예.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계가 나빠졌다고 하는 것처럼 아마 천공 저분도 보니까 처음에 뭐 대통령 관절을 용산에서 정할 때 본인이 뭐 그 관절을 그때 정해줬다 안 좀 정했다 뭐 거론됐었죠. 그런 얘기 있고 예. 난 이후에 보니까 아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는 조금 거리를 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전에 전 CES에 간 우리 그 천공 저번에 보니까 조금 재밌는 게 저번에 굉장히 이제 AI라고 하는 트렌드에 발맞춘 좀 시대를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역술이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과거에 이제 주역만 펼쳐놓고 이렇게 역술해서는 안 되고 예. 이제 AI라고 하는 네이버에 두드리면 다 나오는 것처럼 법률 상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재테크도 나름대로 AI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앞으로 역술에 있어서도 이 AI라고 하는 그런 과학을 조금 접목해서 예. 조금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뭐 역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남들은 아마 좀 굉장히 좀 시대에 예. 발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그런 역술인이다. 뭐 저는 이렇게 뭐 가볍게 보입니다. 예, 그 부분 특이하네요. 역술과 AI. 알겠습니다.